박장식 교수는 고대의 제철 재련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있다. 유물의 성분과 특징을 분석해 제철 재련 방법, 시기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철광석 찌꺼기의 조직이 확인됐다. 검은 흔적이 철성분이다. 철성분이 적을수록 철을 뽑아내는 재련 기술이 높다. 쇠골에서 수거한 철광석 찌꺼기도 철성분이 낮았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발견되는 슬래그의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철을 생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강 공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무기나 공구를 만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한두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국가 권력이나 어떤 지방 어떤 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한 시설과 인력을 투자를 해야지만은 이러한 야철지가 조성되어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여기서 이러한 재련 작업을 하는데 투여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상당한 그런 수준에 있지 않았겠느냐. 쇠골의 높은 재련 기술은 단양이 군사적인 요충지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곳엔 전쟁 관련 지명들이 많다. 이 빨간 거는 군사적 용어로 된 마을이고요. 이 노란 거는 유래된 지명 마을입니다. 유난히도 이 빨간 것은 이 신라 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방어를 그쪽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4km 반경 이내에 약 한 86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을 이름이 모두가 군사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달 산성을 중심해서 신라군과 고구려군이 싸움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고구려와 신라가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온달 산성. 충주 중원 지역을 확보하고 소백산맥 이남으로 진출해 신라군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관문이었다. 그러면 온달은 어디로 내려왔을까? 그 단서를 주변의 산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한강 유역엔 이곳 영월왕검성을 비롯해 태화산성, 단양의 온달산성 등 수많은 산성들이 밀집돼 있다. 산성들과 험한 산악지형은 온달이 이곳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을 짐작해야 한다. 여기 위치가 지금 바로 왕검성이라는 곳이고요. 강을 끼고 있는 바로 강 건너편에 바로 흑성인 태화산에 태화산성이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바로 산 뒤에가 바로 영춘이 되겠습니다. 영춘에 온달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왕검성에서 온달산성까지가 40리길입니다. 아, 좋겠네요. 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40리길입니다. 온달이 남한강 유역을 이용해 내려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항공 사진 분석을 통해 남진 루트를 추정해 보기로 했다. 온달은 내륙 방면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강원도 영서지방과 충북 지역을 통해 소백산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한강 하류 지역의 신라군을 피해 충주에 이를 수 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이 철원, 춘천, 홍천, 원주, 단양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다. 항공사진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요, 지형의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서 지역의 지형의 특성으로는 이제 산이 높고, 산이 높음으로 해서 이제 협곡이 발달되어 있고, 협곡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협곡과 협곡을 잇는 그 지류만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남한강 상류하고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원주, 춘천, 단양은 그 남한강 상류하고 연결되는 그 협곡만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교통로가 형성이 됩니다.
남진 루트는 지금의 중앙고속도로와 비슷하다. 쉽고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온달은 철원을 지나 춘천, 원주, 제천을 통해 단양으로 진격한다. 신라의 주력군을 피해 강원도 내륙지방으로 우회한 것이다. 서울 지역, 한강 하류를 거쳐서 충주 지역에 이르는 길은 신라의 그 주력군이 방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그 방어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강 하류의 그 넓은 지역을 도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반면에 이제 강원도 내륙 지방으로 우회하게 되면은 그런 앞에서 지적한 그런 위험이 덜할 뿐만 아니라 신라의 그 주력 부대를 피해 가지고 후방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신라의 그 허점을 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령과 계림령을 통과해서 한강 하류로 연결되는 신라의 그 보급로를 후방에서 차단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한강 하류 쪽의 신라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온달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경주에서 남천주로 이어지는 신라의 방어 체계를 갈라놓고 한강 유역을 지키는 신라를 배후에서 압박, 고립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온달은 계속해서 신라군과 전투를 치르며 단양으로 진격해 들어간다. 이제 그 고구려 군대가 남한강 상류 지역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은 한강 하류 지역에는 이제 신라의 최정예 군단이 이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대가 이동해가지고 이제 온달의 그 고구려 군대의 남하를 이제 저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한 또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제 고구려 군대가 한강 하류 지역으로 이제 공격해가지고 신라 군단의 발을 묶어두게 됐고, 이것이 결국 이제 온달이가 이끄는 고구려 군대의 그 남하를 용이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온달이 남진하는 동안 또 다른 고구려군이 한강 하류에 있는 신라군의 발목을 묶어놓는다. 양동작전은 고구려의 전형적인 전술인 것이다. 그러나 온달은 온달산성에서 최대의 고비를 맞게 되고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만다. 고구려의 염원을 안고 출정한 온달. 온달은 고토 회복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 온달이 상당한 영역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연개 소문이 당의 사신인 현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할 당시 신라가 우리 땅 500여리를 빼앗았다. 수의 침입 전에 누군가가 500여리를 확보한 것이다. 수의 침입기는 598년과 612년에서 614년. 그런데 온달은 590년에 출병한다. 수의 침입기 전에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전쟁이 없다면 500여리는 온달이 확보한 것이 된다. 삼국사기를 확인했지만 대규모 전쟁과 실지 회복 기사는 없었고 온달이 출병한 것이 유일했다. 500여리를 확보한 것은 온달이 분명한 것이다. 강강 상류 지역,